1번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이제 오른쪽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네요. 그때 이제 A랑 B가 이제 본 광원에서 PQ까지 이제 걸린 시간들을 알려줬네. A가 봤을 때는 광원부터 PQ까지의 시간이 같으니까 거리는 같고 이제 R까지의 거리는 조금 다르네요. 그리고 B가 봤을 때는 P에서랑 Q에서의 시간이 같다. P에서랑 R에서의 시간이 같네요. 자,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B가 봤을 때는 PQR이 광원에서 이제 빛이 나오면 PQR도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Q랑 R은 이제 원래 갔던 것보다, 그러니까 A에서 걸린 시간보다는 조금 더 걸릴 거야. 근데 이제 P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P도 같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간이 짧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T1보다는 짧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B에서 관측했을 때는. 그리고 이 T3로 갔다니까 이동 거리가 같죠. 그러면 이 B가 봤을 때는 P가 이쪽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한 이만큼 갔을 겁니다. 이때 걸린 시간이 T3라면 R로 가는데 이만큼 원래 R 길이보다 대각선으로 가야 되니까 R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빛의 경로는 대각선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 길이는 이 원래 R의 길이 세로 길이보다는 더 길 거니까 시간도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T3가 더 길기 때문에 T3보다는 T2가 더 짧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억은 뭐 T1보다는 길겠죠. 기억은 T1보다도 길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기억,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가로 길이죠. 가로 길이는 이제 B가 봤을 때 관측자 A가 우주선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로 길이가 수축할 겁니다. 그래서 A의 관성계가 더 길다. 그 다음에 T1이 T2보다 크다. 맞죠? 마지막 기억 플러스 T3가 2T1이다. 이게 뭔 소리냐? 2T1이 뭐죠? 2T1이라는 거는 기억 플러스 T3.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과 여기까지 여기 가는데 걸린 시간을 T1이라고 한다면 A가 봤을 때 요거 두 개 더한 값이다. 맞죠? 그리고 기억 플러스 T3는 B가 봤을 때, 그러니까 기억 플러스 T3니까 얘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얘가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빛에 부딪혀서 다시 광원까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요렇게 생각하면, 자, A가 봤을 때는 뭐 얘도 T1이고 얘도 T1이죠. 근데 B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요까지 가는 거는 광원에서 Q까지 가는 거니까 기억이 될 테고,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광원이 똑같은 속도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Q에서 광원까지 가는 거나 광원에서 P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겠죠. 그래서 얘가 T3가 될 거예요. 근데 관측자 A가 봤을 때 요렇게 돌아오는 거는 한 점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고유 시간입니다. 그러면 고유 시간은 항상 팽창된 시간보다는 짧죠. 그래서 얘도 맞게 되겠습니다. 아까 얘 맞았죠. 그리고 A가
작다. A가 길죠. 틀려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가고 있네. 그리고 B가 봤을 때 거리가 다 L만큼 떨어져 있네요. 거리가 같네. 그리고 광원에서 동시에 출발하겠네요. 기억.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A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에 대한 설명이네.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자, 얘들은 전부 다 A에서 봤을 때는 다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랑 R은 수축되어 있는 상태겠죠. P보다 R에서 먼저 반사된다. 얘가 먼저 반사되겠죠. 얘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맞나 틀리나? P보다 R에서 먼저 반사된다. 맞죠? 니은 광원과 Q 사이의 거리, 요 거리죠. 뭐 A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A가 봤을 때 B는 왼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좌우 길이 X축 길이만 수축되기 때문에 A가 보든 B가 보든 Q 사이의 거리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Q 사이의 거리는 L 그대로고, 이제 P랑 R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조금 줄었겠죠. 그래서 Q 사이의 거리는 크다. 맞네요. 빛이 광원과 R 사이를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요거보다 크다. 광원과 R이 어디? 아, 여기 왔다 갔다. 자, B가 봤을 때는 요거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점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고유 시간이죠. 근데 A가 보면 부딪혔다는 이제 왼쪽으로 갈 테니까 한 요쯤에서 부딪히겠죠. R이 여기 올 테니까. 그리고 튕겨 나올 때는 광원이 뒤로 백하기 때문에 한 이쯤에서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나온 사건이랑 빛이 부딪힌 사건이, 이제 나온 사건이랑 다시 광원이 들어간 사건이 이제 두 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시간이 팽창되겠죠. 그래서 이 원래 시간이 고유 시간보다는 길게 되겠네요. 3번. B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P까지의 거리랑 Q까지의 거리가 서로 다르네. L1, L2로. B의 관성계에서 XY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이 동시에 도달했대요. 아, 그러면 요 점에서 만났겠구나. 동시 방출, 동시 도달이니까 이 PX와, 그러니까 X축 거리가 수축됐는데 동시에 도달했다는 거는 이 L1이 기본적으로 L2보다는 더 길었는데 수축되고 나니까 수축된 길이 L1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게 L2랑 같아졌다. 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고, 이거 전체 길이랑 이 압축된 길이랑 같으니까 빛이 동시에 쏴졌으면 여기에 동시에 만날 거예요. 그럼 한 점에서 만난 사건은 동시여야 되니까 A나 B나, 여기에서 만났다는 A가 봐도 여기에서 이 X랑 Y 빛이 만나야 됩니다. 근데 A가 봤을 때는 이 L1의 길이가 더 길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X를 더 먼저 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쏘고 여기가 더 기니까 여기에서 만났다가 P에 검출되는 거는 Q보다 느리게 검출되겠죠.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Y에서 방출된 빛이 O를 먼저 지난다. 뭐 동시에 지나죠. 틀렸습니다. L1이 더 길다. 맞고, 빛은 Q보다 P에 먼저 도달한다. Q에 먼저 도달하죠. 여기에서 만나서 얘가 더 기니까 얘는 한참 뒤에 가고 얘는 금방 갑니다. 그래서 Q보다 P에 먼저 도달한다. 틀렸죠. 2번이 되겠습니다. A는 X축으로 가고 있고 B는 Y축으로 가고 있네요. 모르네. B는 그냥 가만히 있나? 가만히 있진 않네.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네. 그랬을 때 요거 표를 줬네요. P나 Q나 똑같다는 것은
이 Q가 A가 봤을 때는 압축된 길이일 텐데 똑같다는 것은 원래 얘가 훨씬 더 길었다는 소리, P보다는 더 길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원래 한 이 정도 길이였구나. 근데 A가 이쪽으로 가면서 이 길이가 압축돼서 P랑 Q랑 똑같이 보이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B의 관성계에서는 요거 T1이네. 자, 기본적으로 이 길이가 짧아지죠. 이 길이가 짧아질 텐데 T1이 됐다는 건 얘가 이쪽으로 도망가고 있겠구나. 얘가 B가 봤을 때 이쪽으로 도망가려면 B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가 도망가고 있으니까 요렇게 되겠죠. 안 그래도 B가 봤을 때는 Q 길이가 압축 안 돼서 이게 길어져서 T1보다 더 길 텐데 그거보다 더 긴 거리를 이동해야 된다, 빛이. 그래서 얘 기역이 T1보다는 훨씬 더 길겠죠.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C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C의 관성계? 그러면 더 짧은 P에 먼저 도달하겠죠. P에 먼저 도달한다. Q보다 P에 먼저 도달한다. 맞죠? C의 관성계에서 B가 탄 우주선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 맞고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주선이 움직이나? 움직이네요. 그리고 PQ는 정지해 있고 동시에 방출된 빛이 A 관성계에서 도달하고 광원과 PQ 사이의 거리는 L로 같대요. 그리고 표는 B의 관성계에서 방출된 광원의 빛이 각각 PQ에 도달할 때까지 와 P에서 반사된 빛이 광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자, Q는 얘가 어디로 가든지 이쪽으로 갈 겁니다. 어떻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간다고 해볼까? 이런 식으로 가겠죠. 비스듬하게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그러니까 이 Q죠.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원래 A가 봤을 때 걸리는 시간보다는 조금 늘어났을 거예요. A가 봤을 때 L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T라고 한다면 조금 늘어났을 겁니다. 0.5T가 조금 더 늘어난 값이에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럼 여기에서 왔다 갔다 거리나 여기에서 왔다 갔다 거리나 이 한 점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길이도 같고 한 점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A가 봤을 때나 B가 봤을 때 걸린 시간이 요 경로 1경로랑 2경로의 시간이 같아야 됩니다. 당연히 절대적인 시간은 A가 봤을 때 시간과 B가 봤을 때 시간이 다르겠죠. 하지만 그 달라진 시간은 같아야 된다. 달라진 시간은 같아야 된다. 그러면 요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제 광원에서 Q까지랑 Q에서 광원까지는 똑같죠. 그래서 얘가 T0가 됩니다. 그러니까 B가 관측했을 때 광원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럼 얘도 이 둘도 T0가 돼야 되겠구나.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래서 얘가 0.6T0고 그러면 처음 갔을 때는 광원에서 처음 쐈을 때는 이 B가 봤을 때는 P가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었겠구나. 그래서 빨리 부딪혔다가 다시 백할 때는 광원이 멀어지고 있으니까 좀 시간이 더 걸렸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선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얘 맞죠? 얘는 틀렸고 T0는 팽창된 시간이죠. B가 본 시간이니까. 그럼 당연히 요게 고유 시간이니까 요거보다는 크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A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PQ는 정지해 있고
PQ 사이 P 검출기 Q 사이의 거리는 8강년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A가 P를 지나는 순간 PQ에서 동시에 검출기에서 빛을 방출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 광원에서 방출한 빛의 속력은 B의 관성계에서가 A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빛의 속력은 뭐 광속 불변입니다. A 관성계에서가 P가 우주선을 지나는 순간부터 Q가 우주선을 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P가 우주선을 지나는 순간부터 이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A의 관성계에서 당연히 얘가 수축을 좀 했을 겁니다. 맞죠? 수축을 좀 했으니까 A가 봤을 때는 우주선인가? 뭐죠? 우주정거장 PQ 사이의 거리가 16광년보다는 작으니까, 그리고 얘들이 0.8광년으로 이동하고 있죠. 당연히 16광년 가는데 20년 걸리는데 16광년보다 작은 광년 거리로 움직이고 있으면 20년보다는 적게 걸리겠죠. 맞고, A의 관성계에서 빛은 P의 광원보다 Q의 광원에서 먼저 방출한다. 자, A의 관성계에서 먼저 볼게요. 자, 결국 B가 봤을 때 검출기에 동시 도달해야 됩니다. 그럼 한 점에서 일어난 사건인 검출기에 동시 도달은 A가 봐서도 동시에요. 근데 이 우주정거장이죠. 우주정거장이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검출기도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자, 여기에서 쏘면 얘가 걸린 시간이 훨씬 더 짧을 거야. P가 훨씬 더 짧은 시간 만에 검출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도착할 건데, Q랑 동시에 도달했다는 거는 Q가 먼저 반짝거렸구나, Q가 먼저 빛이 나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Q의 광원에서 먼저 방출된다. 맞게 되겠네요. 4번이 되겠습니다. 사고 실험의 일부이다. 뭐야? AB가 VB 속력으로 가고 있고, 맞죠? 그리고 B의 관성계에서 P와 X 사이의 거리는 Q와 X 사이보다 크다. B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는 이 거리가 더 크대요. B가 봤을 때는 이게 압축된 길일 텐데도 자기가 본 길이 Q와 Y 사이의 길이보다 더 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PX가 더 QY보다는 더 길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C의 관성계에서 X와 Y에 방출된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한다. 자, 얘 더 여기에서 방출되는구나. 얘가 더 길죠. 더 긴데 이렇게 쏜 게 동시에 도달했대. 근데 A의 시간이 더 빠르게 간다는 건 얘가 더 느리다는 거죠. 자, 길이도 길고 느린데,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도 느린데, 이 길이도 짧고 속도도, 다가오는 속도도 빠른 Q랑 동시에 부딪히려면 당연히 X가 먼저 반짝거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C의 관성계에서 얘 거리는 크다. 맞네요. C의 관성계에서 X에서보다 Y에서 먼저 방출된다. X에서 먼저 방출되죠. 3번이 되겠습니다. A에 대해 BC가 광속에 가까운 일정한 속력 VB, VC로 XY 방향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한다. 기준선 PQRS가 있고 거리는 다 같네요. 그랬더니만 B가 여기에서 요까지 가면서 딱 맞아 떨어지는 동안 C도 여기에서 요까지 가면서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B가 속도가 더 빠르죠. 똑같은 시간 동안 요만큼 갔고 얘는 요만큼 갔으니까 속도가 더 빠른데 압축된 길이가 더 클 겁니다. 그럼 B의 우주선이 압축된 길이가 더 길 건데 길이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날 건데, 더 많이 일어난 길이 수축된 길이가 C랑 같다는 거는 원래 길이 LB라고 할게요. LB가 LC보다는 크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끝이죠.
보겠습니다. 기억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속도가 빠르니까 느리게 가겠죠. X축과 나라는 방향으로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B가 크다. 맞네요. B의 관성계에서 R이 B가 탄 우주선 뒤를 지나고 난 후 S가 B가 탄 우주선 앞을 지난다. 그러니까 RS가 있으면 B가 봤을 때는 이 RS 공간 자체가 왼쪽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이 길이가 수축해서 L보다 작은 값이 될 겁니다. B는 원래 길이, 우주선의 길이가 L보다는 클 텐데, 안 그래도 L보다 큰데 L보다 작아졌죠. 그럼 우주선이 이렇게 가면 우주선이 머리가 닿고 얘 머리가 닿은 다음에 머리가 한참 지나고 나서 꼬리가 여기 닿겠죠. 그러면 여기가 R이고 여기가 S라고 한다면 R의 머리가 먼저 닿고 R의 B가 탄 우주선의 뒤를 지나고 난 뒤가 아니라 얘가 먼저 닿고 나서 뒤가 나중에 닿겠죠, R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뒷꽁무니가 R에 먼저 닿고 그 다음에 얘가 이동해서 머리가 S에 닿겠죠. 그래서 아무튼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몇 번이요? 8번에 2번이 되겠네요. 9번 핵반응. 얘 뭐죠? 얘 핵융합 반응이고 중수소랑 삼중수소 이제 융합하죠. 그러면 4,2짜리 헬륨 원자핵 하나 나오고 뉴트론 나옵니다. 얘는 뭐예요? 얘는 헬륨 원자핵 2개 나왔네요. 그러면 84죠, 84. 근데 63이니까 21 하나 필요하겠구나. 양성자수, 중성자수 하나 있는 게 21이고 맞죠? 얘는 양성자 2개에다가 중성자 2개 있는 게 헬륨이고 4,2죠. 중수소고. 가는 핵융합 반응이다. 맞고 니은이 뭐죠? 니은이 헬륨이네. 니은은 X이다. 뭐 아니네요. 질량 결손이 클수록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니까 얘가 더 크겠습니다. 가에서가 크다. 예전엔 이제 핵자당 에너지 하면서 원자 핵에 들어있는 이제 핵자라고 하는 양성자랑 중성자당 에너지가 누가 더 크냐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요즘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질량 결손이 누가 더 크냐니까 그냥 밑에가 더 크겠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0번. 더하기 빼기입니다. 그냥 x, y 합치니까 뭐 요렇게 나왔대. 그러면 x는 x, y를 다 합치면 양성자는 3개고 중성자도 3개가 되겠네요. x, y의 합은. z 2개는 y 하나랑 같고, 그리고 질량수는 x, y가 서로 간단해. 그러면 한 놈은 2,1이고 한 놈은 한 놈은 3,1이고 한 놈은 3,2가 되겠네요. 3,1이고 3,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3,1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4,1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양성자수가 빵이 돼야 되죠. 얘는 양성자수가 빵이 돼야 됩니다. 그럼 중성자만 빵이 아니라 0.5개가 돼야 되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가 3,2네요. 그래서 y가 3,2고 그 x가 3,1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4,2가 될 테니까 2,1, 2,1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가는 핵융합 반응이다. 뭐 맞죠? 합쳐졌으니까. 그 다음에 중성자 수는
얘랑 얘가 서로 같다. 얘 중성자 두 개고 x가 어디 있죠? x는 3, 1이니까 중성자 두 개네요. 서로 같은 거 맞고 요거 M3가 뭐죠? 얘네? 얘 뭐예요? 3일이네. 3일 더하기 2 M4는 3이네요. 3이 두 개가 뭐야? 1 더하기 2 1 두 개랑 4이네요. 4이 하나보다 2 하나보다 크냐? 자, 잠깐만. x가 누구죠? x가 3, 1이니까 중성자 두 개, 양성자 하나. 얘가 x고 y가 3, 2니까 얘가 y죠. 그리고 z가 2, 1이니까 얘가 z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중성자고 얘는 헬륨 원자핵이네요. 자, 그럴 때 얘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M1 얘가 M1이고 1, 2, 3, 4, 5로 하고 갈게. 얘가 1이고 1 미안 양성자가 하나죠. 얘 수소죠. 얘가 1이고 Z가 2고 2번 질량이 2번짜리 질량이고 X가 3번짜리 질량이고 Y가 4번짜리 질량이고 얘가 5번짜리 질량이네요. 얘는 4번짜리 됐네. 그러면 앞에 뭐 있죠? 3이 1이니까 3번짜리 더하기 3, 2면 4번짜리죠. 두 개의 4번짜리 이렇게 표시할게. 얘가 1, 1이니까 1번짜리가 되겠고 더하기 2, 1이니까 2번짜리가 되겠죠. 2번짜리 두 개 더하기 5번짜리 하나랑 누가 더 크냐? 3번, 4번 5번 3번, 4번, 5번. 자, 그럼 여기 볼게요. 과정 가가 3 더하기 4에서 5 뭐 어쩌고 저쩌고 맞죠? 과정 나가 2번 두 개가 4번이랑 이제 중성자 어쩌고 저쩌고 옵니다. 그럼 얘를 지금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질량이 더 많이 결손됐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놓은 거냐면 얘를 열로 보내고 얘를 열로 보낸 것 같아요. 그냥 맞죠? 그리고 중성자는 어차피 같으니까 상쇄가 되고. 그럼 이거 반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따지면 되겠네. 그러면 2x 그러니까 2번 두 개짜리는 당연히 얘가 질량이 더 클 텐데 얘 손실량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엄청 무거운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질량 결손이 많아졌으니까 얘에 비해서 질량 차이가 많이 나고 얘들 덩어리는 질량 차이가 별로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벼운 놈을 이쪽으로 보냈습니다. 무거운 놈을 일로 주고. 그럼 당연히 얘가 더 가벼워졌으니까 당연히 무게가 더 줄어들겠죠. 좌변이 무게가 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요렇게랑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랑 요렇게 더한 값이 누가 더 크냐 요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요건 어차피 같은 거니까 날라갈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덩어리랑
다시 설명하면 이 덩어리 1번 덩어리라고 하고 이 덩어리 2번 덩어리라고 하고 이 덩어리를 3번 덩어리라고 하고 이 덩어리 4번 덩어리라고 할게요. 지금 디귿식 자체가 1번 덩어리랑 4번 덩어리랑 합친 값이랑 이제 3번 덩어리랑 2번 덩어리랑 합친 값에서 뭐만 뺀 거냐면 요것만 뺀 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걸 알 수 있어요. 1번 덩어리랑 2번 덩어리는 에너지가 똑같습니다. 왜냐면 이 반응을 통해서 나온 거니까 에너지까지 합친 거예요. 덩어리는. 그리고 3번 덩어리랑 4번 덩어리로 마찬가지 논리에서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4번 덩어리에서 뭐란 거죠? 얘는 3.27 얘랑 중성자 하나 뺐고 맞죠? 얘는 12.1에서 12.1에서 뭐 하나 뺐죠? 중성자 하나 뺐네. 그러면 얘가 뺀 게 더 적죠. 얘가 뺀 게 얘는 요만큼 뺐고 얘는 이만큼이나 뺐잖아. 이건 뭐 뺀 양은 똑같고. 그럼 얘가 더 무겁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논리에서 5번이 되겠습니다. 식을 좀 복잡하게 바꿔놨는데 결국엔 요거 두 개 더한 다음에 에너지만 제외, 요거 두 개 더한 다음에 에너지만 제외, 요렇게 한 게 요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얘도 핵융합 반응이네요. Y는 질량수가 4고 X는 양성자수가 1이니까 얘는 양성자수 X 두 개 뭉쳤는데 중성자만 하나씩 빠졌으니까 양성자는 그대로 들어가 있겠죠. Y에 4, 2라면 얘가 4, 2라면 다 합쳐서 6, 2죠. 그럼 3, 1씩 나눠 가지겠구나. 그리고 얘가 3, 1이고 얘가 4, 2인데 이제 여기 보면 6, 3이죠. 그럼 얘가 3, 2를 가지고 있겠구나. 질량수 3이고 얘도 3입니다. 그래서 기니 D 합치면 8이네요. 맞고 중성자수 얘가 뭐였죠? 3, 1이니까 중성자수 2죠. Z는 3, 2니까 1이네요. X가 1만큼 작다. 틀렸네. 질량결손은 가에서가 작다. 가에서는 요만큼, 나에서는 요만큼 일어났으니까 가에서가 작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기네. 붕소가 뭐를 포획하여? 뭐 여기 그림 나와 있네요. 자, 여기 합치면 얼마야? 11, 5니까 얘도 11, 5여야 되죠. 근데 5는 이미 있으니까 이거 중성자겠네요. 중성자를 포획하여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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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 소멸 과정에서 받는 뭐에 의해 에너지가 발생했으니까 이거 질량 결손이 되겠네. 질량 결손. 기억은 양성자이다. 틀렸네요. 중성자수 얘는 5개고 얘는 2개니까 2개가 아니라 4개네요. 4개니까 틀렸네요.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끝이 났네요.